오늘 석회암정 할 거예요. 석회암정. 교과서에는요, 어디 있냐면, 73쪽이랑요, 그 다음에 76쪽에 있어요. 필기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석회암지형. 석회암지형은 말 그대로 석회암이 있는 곳에 생기는 지형들이에요. 맞아요. 다른 암석이랑 특이하니까 따로 다른 거겠죠? 요거 적으면 좋겠어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되어 형성된 지형.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되어 형성된 지형. 용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용식.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한 지형이니까 요것은 외적 영역에 들어가겠죠. 맞죠? 외적 영역. 여튼 물의 순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외적 영역에 들어가겠죠. 용식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용해랑 침식이에요. 녹아서 깎이는 거예요. 녹아서 깎이는 것. 녹아서 깎이는 것. 용식이랑 용해 더하기 침식. 용해는 알고 있죠? 녹는 것. 어떠한 물질이 액체 속에 녹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녹는 거 뭐 있죠? 민지야, 물 속에 막 녹는 거 뭐 있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물 속에 녹는 것, 물질. 지금 등교한 거예요? 축하해요. 오케이. 푹 잤어요? 푹 잤어요? 아니, 병원도 안 해. 아, 진짜요? 푹 잤어. 몸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곧 좋아질 거예요. 혜리야, 우리 일상생활의 물질 중에서 물에 녹는 거 뭐 있어요? 소금 맞아요. 소금은 용이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물에 녹죠? 설탕 맞아요. 그러면 자갈이 물에 녹나요? 안 녹죠. 근데 석회암은 녹는데요.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알겠죠? 석회암의 특정 성분이 녹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특이한 지형들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특이한 지형. 이렇게 알다시피 그 설탕은 물에 녹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버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제 용이 된 상태를 뭐라고 하죠? 전해질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그 화학식에서 전해질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거 아직 안 배웠어요? 문과구나.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얘는 석회암인데 얘도 녹는데 알겠죠? 얘도. 근데 석회암을 전부가 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깎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물질이 깎이냐면 얘가 되게 중요해요. CaCO3. CaCO3. 작은 3이죠. 큰 3이 아니라. 얘만 녹는데요. 알겠죠? 얘가 뭐냐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얘만 녹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안 녹고 얘만 녹는 거예요. 알겠죠? 석회암의 정의에 들어가려면 CaCO3가 전체 석회암 암석의 분량이 50%가 넘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여튼 얘만 녹는데요. 그러면 이 탄산칼슘은 그냥 물에 잘 녹을까요? 그냥 물에 안 녹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물에 안 녹아요. 소금이나 설탕은 그냥 물에 막 녹잖아요.
얘는 그냥 물에 안 녹아요. 어떤 물에 녹냐면 이렇게 탄산수에 녹아요. 탄산수. 알죠? 사이다에다 설탕 뺀 거 거기에 녹는다고요. 근데 그 빗속 이게 탄산수가 뭐냐면 H2O 플러스 CO2인 거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몰라요. 모르고 있나요?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물이죠. 얘는 뭐냐면 이산화탄소죠, 맞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모든 비는 어느 정도 얘를 흡수해요. 왜냐면 공기 중에 CO2가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는 탄산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알겠죠? 그렇다 맛보지는 말고요. 여튼 봐봐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탄산칼슘이라고 했죠. CaCO3를 잘 따라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얘는 물이고 얘는 이산화탄소잖아요. 얘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얘를 녹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완전히 녹아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뭔지 알죠? 뒤에다가 플러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얘는 완전히 녹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얘네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가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못 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겠나요? 다시 한번 잘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바른 글씨로 CaCO3 H2O CO2 얘는 탄산 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고요. 이건 이산화탄소. 얘는 뭐냐면 우리가 호흡할 때 내뱉는 거죠. 맞죠? 우린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거든요.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요. C 이렇게 이게 완성된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완전히 녹은 상태라고요. 완전히 녹은 상태. 알겠죠?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면 얘가 결합이 잘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녹고요. 얘가 분리되는 상황이면은 다시 돌아가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사이다를 공기 중에 놔두잖아요. 사이다를 공기 중에 놔두면 사이다의 김이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빠지죠.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의 결합은 완벽한 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얘를 완전 녹여버리는데요. 얘네 둘이 결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뱉어버린다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라고요. 알겠죠? 얘가 원래는 우리가 눈에 봤을 때 가루죠. 가루라서 물에 안 녹는데 사이다가 있으면 탄산소가 있으면 얘가 녹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녹았다가 아니면 다시 나왔다가 간다고요. 녹을 수도 있고 다시 침전될 수도 있다고요. 녹을 수도 있고 다시 침전될 수도 있다고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석회암 지형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호를 써주는 거는 이온 상태, 우리 이온 음료라고 그러죠. 이온 음료 안에 건더기 있어요? 없어요? 건더기 없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물과 이산화탄소가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얘가 튀어나와 버린다고. 그래서 석회 동굴 안에 가보면 이상한 막 석회암들의 어떤 석회 성분이 집적된 다양한 모양들 있잖아요. 원래는 녹을 수 있었는데 석회 동굴에 들어가니까 그 상황이 다시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알겠죠? 따라오나요? 조금 어려운가요? 되게 쉽다, 맞죠?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 즉 CO2가 결합이 잘 되는 환경은 뭘까요? 언제 때 결합이 잘 될까요? 우리 대기 중에 좀 결합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우리 현재 이 상태에서 잘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탄산수 만드는 제조기인데 뭔지 알고 있어요? 여기 조그만한 거 총알 같은 거 넣으면 있잖아요. 걔가 숑 들어가면서 그 물 속에다가 녹여버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기다가 병에다가 맹물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그 스탱으로 된 총알 같은 거 넣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총알을 넣으면은 여기 안에 CO2가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얘가 빵 뚫리면서 얘가 다 딱 들어가서 여기 안에 탄산이랑 물이랑 섞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빼가지고 마시면 되는 거죠. 되게 좋겠죠. 유럽에서는 이렇게 그냥 물 잘 안 먹는다면서요. 탄산수 많이 먹는다면서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여기에 CO2가 잘 결합되는 환경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CO2와 물은 언제 잘 결합되냐면 주변에 CO2 압력이 심하면 많이 만들어져요. 다시 한 번 더. 대기 중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돼요. 약한 탄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별로거든요. 언제 잘 만들어지냐면 주변에 CO2의 압, 즉 이산화탄소의 압이 많을 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기계도 뭐냐면 여기다가 탄산가스로 가득한 그 캡슐을 넣어준다고요. 넣어주면 억지로 여기다가 물에다가 접촉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CO2가 들어가서 우리가 탄산수를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뚜껑 열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CO2 날아가겠죠. 걔는 원래 떨어지고 싶어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석회암 지형에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CO2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잘 결합되는 조건은 얘가 높은 압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 토양층안에는 그래요. 토양층안. 어디라고요? 토양층안. 토양층안에 뭐가 살아요? 뭐가 살 것 같아요? 토양층안에? 뱀들 안 살까요? 뱀들? 토양층안에? 걔들이 방구 끼지 않을까요? 바퀴벌레도 방구 끼지 않을까요? 걔네들이 썩으면 CO2가 막 나오지 않을까요? 나무 뿌리도 CO2를 내뱉지 않을까요? 나무 뿌리 CO2 내뱉어요. 뿌리 호흡작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귀뚜라미 뒷다리도 썩지 않을까요? 지렁이도 방구를 끼지 않을까요? 예? 응? 끼는 건 모르겠고요. 사실 부패되는 게 역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생물들이나 뿌리 호흡작용 플러스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들의 그 유기물들이 부식되면서 많은 CO2를 내뱉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물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탄산수가 만들어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걔가 스며들어가면 석회암 가운데다가 커다란 구멍을 내버려요.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석회 동물이 되겠죠. 방구는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표정이 조금 이거 먹미 이런 표정이길래 여러분 방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가끔씩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친구가 방구 껴주면. 저번에 희령이가 꼈었나요? 아닌가요? 안 꼈죠? 희령이는 안 낄 것 같아요. 맞죠 뭐. 그래서 제가 그냥 방구 이야기했던 거였고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뿌리의 호흡작용과 그 다음에 다양한 유기물들이 부식될 때 만들어지는 CO2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등식이 성립된다고요. 토양층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지면 결론적으로 밑에 있는 석회암을 녹일 수 있다 맞죠? 그렇게 녹이면서 여러 가지 지형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 그래서 동물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동물도. 석회암 지형 크게 네 가지예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리네. 두 번째 무발라. 세 번째 석회동굴. 네 번째 테라로사. 언어의 학문이죠. 근데 돌리네는 배웠죠 예전에 어렸을 때. 돌리네부터 볼게요.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저 돌리네 적힌 거 보여요? 저거 푹 들어간 지형 같아 보이나요? 푹 들어간 지형? 맞아요. 푹 들어간 지형이에요. 푹 들어간 지형 돌리네.
얘는 왜 만들어졌냐면 동일해요. 석회암이 녹는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토양층이 좀 생기겠죠. 토양층 밑에 있는 석회암 잘 녹겠죠. 녹으니까 이렇게 움푹 들어간 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돌리는 애 보면 밑에 뭐랑 통해져 있나요? 이 밑에 뭐예요? 동굴. 동굴이랑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굴이랑 이어져 있는 거예요. 동굴이 잘 만들어진 이유는 토양층을 통과한 물은 더 강한 탄산수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토양층 안에는 CO2의 압이 크기 때문에. CO2의 압이 크기 때문에. 실제 돌리는 사진이에요. 위를 봤을 때 푹 들어가 있죠. 푹 들어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개량했겠죠. 맞죠? 위에다가 흙은 원래 있는 곳일 거고 약간 평평하게 다듬어서 어떤 농사 지을 것 같아요? 논? 밭이죠. 밭이요. 왜냐하면 밑에 동굴이 있으니까 물이 잘 빠지는 거예요. 얘는 되게 점토질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이 되게 고와요. 고와서 질척거리지만 비가 오면 질척거리거든요. 정말. 근데 밑에 배수구가 있으니까 굉장히 밭농사 짓기 좋죠. 마늘 같은 거 많이 키워요. 마늘. 단양의 마늘 되게 유명하거든요. 단양에 이런 게 많고요. 돌리네 위에 이제 어떤 식물이 살아난 모습이네요. 여기도 푹 들어간 이 지역이 돌리네예요. 돌리네. 토양 색깔 어때요? 대부분? 빨간 건 뭘 의미하죠? 산화되었다. 과거의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였다는 증거죠. 돌리네. 돌리네 자른 거거든요. 위에는 평평한 돌리네지라도 밑에는 보면은 이렇게 석회암이 용식되어가지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겠죠. 푹 들어간 형태가 맞죠? 근데 밑에 예를 들어서 동굴이랑 이런 데 연결되어 버리면 여기 흙들도 많이 빠지겠죠. 위에 것도 또 침식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푹 들어간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돌리네. 돌리네는 뭐가 있냐면 싱크홀이라는 게 있어요. 싱크홀이 뭐냐면 배수구예요. 배수구.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에요. 어떤 데는 여기 콘크리트를 부어서 막아놓은 데도 있고요. 왜냐면 막 개들이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강아지들이 동굴에 빠져 들어가지 안 나온대요. 그리고 어떤 데는 쓰레기 같은 거 태우게 돼요. 여기서 태우면 안 되는데 바로 지하수랑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막 넣어놨어요. 구멍이 워낙 크니까 이유 알겠죠? 진짜 강아지들이 가끔씩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뭐 소리 듣고 들어가가지고. 돌리네는요 지도상에 이렇게 표현돼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형태만큼 한 다음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하 등고선. 등고선은 뭔지 알죠? 등고선은 그냥 등고선이고요. 등고선을 표현할 수 없는데 폭 들어간 지형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하 등고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하 등고선. 여기 보면은 시멘트 회사 보여요? 시멘트 회사? 천마표 시멘트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철도역 같은 거 보여요? 비 오고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석회암 지형의 단골 메뉴예요. 왜냐하면 석회암 지형이니까 시멘트 공장 들어서겠죠. 맞죠? 근데 걔네들 막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철도 같은 거 많이 안 들었거든요. 철도 지나고 있어요. 철도 마크는 요거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못밭. 이게 바로 돌리네. 돌리네가 많은 곳을 못밭이라 불러요. 그쪽 사람들은 연못 같은 밭이니까 폭 들어갔는데 물은 없고 밭만 있네. 그래서 못밭이라 불러요. 여기도 보면은 석회암 지형인데요. 여기 색깔로 엎혀진 부분이 전부 돌리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저하 등고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
저와 같은 곳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석회암 지형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오름 중에서도 보면 분화구가 있는 오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름의 분화구에도 이렇게 저와 같은 곳은 쓰기도 해요. 알겠죠? 등고선으로 표현하기엔 조금 얕으니까 깔짝 그려주는 거예요. 다음 우발라. 우발라가 뭐냐면 돌리네보다 더 큰 거예요. 돌리네 플러스 돌리네 되면은 우발라가 되는 건데 돌리네가 합쳐질 수 있겠죠? 그럼 너도 합쳐 나도 합치면은 이렇게 우발라가 되는 거죠. 우발라 안에는 하나의 마을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마을. 하나의 마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옆에 보면은 홀리에라 적혀있죠. 홀리에. 얘는 뭐냐면 우발라와 우발라 합쳐진 거예요. 우발라와 우발라 합쳐지면 홀리에라는 커다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홀리에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하천이 흘러요. 하천이. 우발라에 하천이 흐를 수 있을까요? 하천 못 흘러요. 돌리네 안에 하천이 흐를 수 있을까요? 못 흘러요. 당연히 밑에 구멍이 싱크홀이 있으니까 못 흐르는데 홀리에는 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넓기 때문에 충분한 트력층이 쌓인 거죠. 그래서 홀리에 안에는 범람원도 구경할 수 있어요. 범람원도. 홀리에 안에는 그만큼 넓은 큰 보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우발라. 돌리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과수원이 큰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 논도 들어가 있고 맞죠. 전체가 우발라인 거예요. 이거를. 저는 우발라는 못 가봤거든요. 찾으려고 헤맸었는데 못 찾았어요. 되게 많이 지도 보고 헤맸었는데 못 찾았어요. 당시에는 차 렌트를 안 해서 가고 그냥 다 걸어서 다녔거든요. 기차만 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은 석회동굴이에요. 석회동굴 안에는 세 가지는 다 알고 있죠? 밑에서 있는 거는 뭐예요? 죽순 같은 거. 석순이라 부르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정유석. 그 다음에 두 개가 만나면 석주, 기둥이니까. 이런 거.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서 해야 돼요. 토양층에 있을 때 얘들의 상태는 액체였겠죠. 완전 액체로 잘 가고 있었죠. 근데 동굴 내부는 토양층보다 공기의 면적이 넓나요? 좁나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디가 더 많아요? 동굴 안에도 많지 않을까요? 토양층은 빽빽하잖아요. 빽빽하니까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고 물이랑 접촉하는 면도 훨씬 더 많을 건데 갑자기 동굴 내부에 공기가 나오면은 그 공기는 그래도 토양층보다는 좀 더 CO2의 압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 안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다시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튀어나와서 쌓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침전이라고 해요. 침전. 즉 용해되어 있던 탄산칼슘이 동굴 내부에 들어가면 침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서 탄산수에서 CO2가 빠져나오니까 동굴에 있는 CO2 합이 작으니까 물 안에 포함되어 있던 CO2가 내뱉어지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나온다고요. 화학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알겠죠? 그러면서 굳어지는 게 석순, 정유석, 석주예요. 이해되죠? 이 식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잘 떨어지는 조건은 CO2의 압이 낮을 것이 그 조건인데요. 동굴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침전된다고요. 침전.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석순, 석주, 종류석. 다음은 테라로사. 제가 석회암 지형에 답사를 가면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였냐면 염산을 들고 다녔거든요. 염산. 조그마한 병에 염산을 들고 다녔어요. 왜 들고 다녔을까요?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석회암에다가 염산 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석회암에 염산 부으면 석회암에 포함되어 있던 CaCO3, 즉 탄산칼슘과 염산의 성분이 결합돼가지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연기 막 나고 있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있는 만드는 토양에 붙잖아요. 그럼 그 토양에 부으면 연기가 안 나고 그냥 그대로 흡수가 돼요. 물론 많이 붙는 게 조금 붙는 거겠죠. 그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석회 지형을 덮고 있는 토양은요 탄산칼슘이 완전 다 제거됐어요. 완전 제거됐어요. 그 이유는 이미 녹아서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지하로. 그러니까 토양에 포함되어 있던 CaCO3가 결국은 지하에 있는 동굴에 있는 그 인테리어를 꾸미는 데 쓰인 거예요. 다 녹아버리고 완전히 싹. 그래서 염산을 부어도 반응이 없음. 알겠죠? 그 토양 이름이 테라로사입니다. 그 토양 이름이 테라로사입니다. 테라로사. 붉은색 토양을 말하는 거죠. 그 강릉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 이름이 있는데 그 커피숍 이름이 테라로사인데. 테라로사. 이곳 토양 봤죠? 제가 예전에 보여주던 사진이죠. 여기 하얀색의 이 돌이 석회암이고 여기가 테라로사인 거예요. 테라로사는 빨개요. 왜냐하면 안에 철분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알배기를 거쳤기 때문에 빨간 거예요. 빨갛죠. 좀 지루한가? 테라로사 빨갛죠? 질문. 원이야. 테라로사 안에 CaCO3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탄산칼슘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잘했어요. 그럼 테라로사가 붉은색인 이유는? 산화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염산 부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수능이 나왔어요. 흙에다 염산 부었는데 아무 반응 없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수능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약간 화학적인 내용인데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다 이해됐죠? 이해됐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석회암 지형의 주변의 삶이에요. 그들은 반농사일까 농농사일까? 반농사. 이유는 싱크홀이 있으니까. 싱크홀에서 배수구가 있고 그 물이 다 동굴로 가서 동굴을 인테리어하는 데 쓰니까 건물들이. 그럼 하천의 형태는 뭘까요? 말라인 하천이 많은 거예요. 말라인 하천. 건천이 많은 거예요. 건천. 건천이라 하면 그 용암 지역이 됐었죠. 제주도에 됐었죠. 제주도. 근데 건천이라 하면 그냥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건천이라 하거든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하천을 건천이라 하는데 석회암 지형도 제주도와 동일하게 건천의 건천. 이런 건천. 금방 끝내고 제가 남은 시간 자기 해줄게요. 알겠죠? 한 번만 더 하는데 제가 요 식 하는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석회암 지형 주변의 삶은요. 시멘트 공업 이해되죠? 몇 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관광. 1차 산업은 밭농사. 2차는 시멘트, 3차는 관광. 석회동물 관광한다고요? 시멘트 공장이죠.
석회지형의 위치 어디 있을까 그러면 1, 2, 3 골라봐요. 어디일 것 같아요? 지향사일 것 같아요? 지게 같아요? 분지 같아요? 석회지형 어디 있을 것 같아요? 1, 2, 3 1 맞잖아요. 지향사의 밑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얀색 옷 입고 다니는 누충군 조선 누충군이죠.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옥천 지향사에 있다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고생대 때 만들어진 조선 누충군에 있다고요. 그럼 상상할 수 있겠다. 그럼 그 주변에 석탄을 캐는 것도 있겠다. 맞아요. 같이 있어요. 같이. 예전에 석탄도 잘 나가고 시멘트도 잘 나가던 우리나라 개발 시기는 그쪽에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거기 놀러 가보면 불타버린 주점이 너무 많아. 불타버린 문 닫은 주점 있잖아요. 당시에 막 당시의 주점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문 닫아버린 주점들. 책으로 정리할게요. 76쪽. 요것만 하고 쉽게 알겠죠? 잘 시간 줄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미나야. 최미나. 읽어주세요. 자리 이동됐네요. 읽어줘요. 76쪽. 네, 1번. 이동선 위에 하얀색 석회가 강사. 영화에는 석회성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공장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석회성은 예로부터 집을 짓고 다리를 내리고 사용되는 시멘트를 비롯하여 비료, 카보이드, 화학약품, 제철, 석재 등의 원료로 널리 사용한다. 잘 읽었어요. 그 옆에 반장 읽어볼까요? 위에 비중력 제한 패러에서 석회성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장질이 있어서 석회성 지대의 흙들은 모두 건조하며 산화철을 다량 함유하여 분쇄를 준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나이가 인두산 중간부의 노린에는 지하에 동굴이 형성되어 지표를 흐르던 물이 지하로 빠져나가면서 마치 깔때기 모양을 한 커다란 운동을 같은 지형이 생겨난 것이다. 노린의 중앙에는 주로 물이 잘 빠지는 배수구가 있다. 원형 내지 타원형의 모양으로 땅 기름지고 배수가 제어되어서 건너편이 좋아한다. 배수구를 싱크홀이라 하는 거예요. 배수구 미숫고 싱크홀이라 적어놔요. 싱크홀. 4번은 누가 읽냐면 양경이. 생명을 설계받아 폐를 걷는 무술일 때 한번 주 독재제는 3m를 비슷한 강력 구슬리어스를 발견되어 구슬리 당시 현지에서 어떤 생물들의 생활상을 짐작해 온다. 이곳을 이룬 암석이 석회하는 야구에서 사온 인정 구슬리 컴브리아에서 오리비스 기사입니다. 사이에 바다에 살던 산호와 페리들의 껍질이나 골록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게 아마 바다에 살던 뭐 산호 폐류 나오니까 보니까 아마도 조선 노충군이겠네. 맞아. 조선 노충군. 인 거예요, 거의.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지금 배울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조선 노충군이 원래 지하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게 특이한 건데 나중에 그거는 시간 될 때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따로 빼가지고 헷갈리니까. 5번을 누가 읽냐면 가영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이 알겠죠? 녹아있던 게 다시
CO2가 나와가지고 결정이 만들어졌다. 이게 침전되었다. 그 뜻이에요. 6번에 카렌 있죠. 카렌. 카렌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요런 거. 테라노사 위에 돌뿌리들이 막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침식돼가지고, 이런 거를 카렌이라고 불러요. 카렌. 라피에 카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피에 카렌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암의 암주가 뾰족하게 있는 것을 카렌이라고 불러요. 이런 게 있네 이러면 돼요. 고생했습니다.